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규정과 열악한 주거단지에 대한 환경 개선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내력벽 철거 문제 등 실제 사업 실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해결 과제와 정부의 대책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평촌이라든지 분당 일기 신도시들이 착공해서 지금 한 2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도 또는 이제 재건축 시장이 추진되지 못하는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쏠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과제로 잡아왔던 50% 이상의 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이 이제 발표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가 2003년도 제도가 도입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었죠. 그 이후에 2014년 4월에 이제 리모델링 수직 정축에 대한 고시 내용이 이제 발표되면서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책 완화 정책을 계속 씀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노후도가 심해져 있는 재건축이 달성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또 도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 부분만 봐도 서울시라 경기도 이제 수도권에서 한 200만 호 가까이 이제 저희가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그 리모델링 대상지죠. 그 중에서 대부분 한 17,000호, 즉 34개 단지 정도만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노후도로 보면 한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만 보더라도 전체 가구 수의 한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개선 대책에 준해서 실제 사업화를 가기는 상당히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 보면 이제 실제 그 서울시 이번에 정책 발표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하나의 이제 제도의 틈을 이렇게 개선하는 지도를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리모델링 제도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에는 한계점이 또 발표돼 있었고요. 그거 무엇보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수지성, 특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노후도가 심한 단지라든지 또는 이제 용적률이 가구 250% 이상 차지하는 단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점을 바라볼 때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인식도, 그 다음에 오염도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2016년 1월에 내력백 철거 이런 거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나 결국 완화 정책이 최근에 내력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철거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4월에 개정했던 이제 수직 정축에 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실제 정축 부분이 이제 15층 이상은 상계층, 그다음에 14층 이하는 이제 2개층까지 정축이 완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에 관한 부분, 특히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직 정축을 통해서 수요, 특히 분양 면적을 확보하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 이같이 15% 이상의 증액을 보여줬을 때 실제 그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분담하는 비용들은 뭐 한 1억 7천에서 2억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제도는 지자체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로 또 미뤄져 있어서 실제 제도와 시행에는 결국 굉장히 갭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기조가 돼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동안에도 50만 인구 이상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지만 이제 지자체마다 이러한 수립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난제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세워져 있는 어떤 기조와 지자체의 어떤 세부 시행령들이 결국 집행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건축 시장이 호황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이라든지 조세 이런 같은 이제 제도적 장치가 아주 미흡한 이런 문제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이나 관련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이제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인허가 받고 또 건축 심의, 그다음에 안전 진단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그동안 이제 15년 이상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재건축 시장이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면서 또 저희가 리모델링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노후도가 심한 곳 단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제도적 완화 정책, 특히 이제 그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한 이런 상태가 되겠고,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자치적인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주민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대표회의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리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 실제 인허가 전과 후에 이런 안전 진단을 이제 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번거로운 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에 지연 요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주민 구분 소유자 또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그동안 80%에서 75% 완화를 했죠.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 구도라든지 리모델링을 적합한 단지에서는 이와 같은 추진 동력을 찾기는 현재는 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수직 증축 허용 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안정성 확보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안정성을 이유로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만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수직 증축을 통해서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의 어떤 세대수 증가 요소가 이제 주 장점인 제도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 증축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안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상계층까지 이제 허용을 하고 14층 이하는 이제 2계층까지 하면서 저층인 경우에 안전성 구조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제 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한국 건설 기술원과 또는 이제 이와 같은 전문기관, 구조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협력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주민 입장에서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모델링 조합에서 기간적 문제. 이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등급을 DP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 시기에도 실제로 안전한 구조를 확인한 후에
이와 같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돼 있죠. 그래서 수직 증축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해소는 되었지만 실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백 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행 평형을 합평해서 중행 평형으로 전환하는 이와 같은 내력백 철거를 통해서 세대 증가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마련해야 되는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구조적 장치가 요구되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전월세난이나 도시 과밀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제가 리모델링 시장 하면 이제 재건축과 맞물려서 재건축이 하락이 되면 제가 리모델링 시장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시장 자체는 실제 전체 가구 수의 한 15%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15%는 유지하겠다 하는 정책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시에 발생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주거를 멸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리모델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세나 월세 이런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그동안에 기대를 모았던 여러 가지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제 지연 요소는 있지만 실제 전월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또 평형이 적은 평형일수록 대부분 전세라든지 월세로 교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와 같이 인접 지역이라든지 전월세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또 필요한 이런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규모 멸시를 하고 나서 정체적인 요소가 많이 크게 발생하는 반면 리모델링에서는 자체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사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 대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구조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계동이라든지 좀 노후화 낙후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건축을 더달 하지 못하는 지역일수록 이와 같이 이제 오히려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구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이주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부담이 커져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어려워지는 단지가 생겨나지 않겠냐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는 뭐 50에서 70% 이렇게 분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실제 그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이제 부담 비용이 상당히 좀 높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 역시 재건축에 비해서는 한 1, 2년 짧지만 공사 기간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이제 주민의 부담이 크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성에 관한 문제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면적으로 용적률을 30% 정도 완화시키고 또 세대 수를 15% 이상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50호 미만에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단지인 경우에 15%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50세대 이상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조가 마련됐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수익 구조가 좀 발생이 된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가구당 한 2억 정도 부담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 이와 같이 수직 증축을 통해서 분양에 대한 세대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개별 부담이 한 25에서 30% 이렇게 경감될 수 있죠. 그래서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서울시나 수도권에 발생되고 있는 리모델링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리모델링 구조를 위한 조합비 마련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 구도 자체도 이제 신탁 방식이라든지 정비법 개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다각도로 움직임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정부 대책 방안과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체 아파트,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전체 물량이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 서울시 전체를 따졌을 때도 한 30% 이상이 이제 25년 이상 경과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리모델링 대상이면서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10곳 중에 9곳이 노후 아파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죠, 기간적으로. 그래서 급속도로 노후 아파트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실제 이제 재건축만으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마련 이런 걸 통해서 리모델링 시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이 이제 리모델링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재정 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복지 제도 자체를 좀 강화시켜서 주거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제도가 그동안에 완화되거나 또 같은 그런 지원 제도를 했지만 실제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이라든지 고시 이런 기준들과 관련 법령하고의 실행 기준을 맞춰야 되는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그동안에 리모델링에 성공한 단지 이런 경우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주민 자치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 가장 심각한 주차난 해소 부분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거 노후도와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래서 리모델링의 큰 측면을 보면 사회적 가치 또는 또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적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측면의 리모델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하는 이제 정축형 리모델링 또는 이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태다, 이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재건축 대비했을 때 사업적인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재건축 시장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공급 가행 또는 이제 재건축 시장의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역으로 보면 재건축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리모델링 시장은 당연히 이제 그에 따라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지 구조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대 분양성을 좀 높이는 분요. 그동안에 이제 수평적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직적 구조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커다란 국가 정책들을 좀 밑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환경적 문제와 이제 가장 연관이 있죠. 그 국내의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선진국 상황들을 보면 실제 이런 리모델링 시장이 한 30% 이상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재원의 낭비라든지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정적 주거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볼 때 리모델링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조금 더 마련해야 되는 이런 가치로 보고 있죠. 네,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조치 검토가 필요한 사업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로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노후도가 심한 단지,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용적률이 우리가 그동안에 한 250% 이상 단지의 중고층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로 지목할 수 있는데 개포동 대치 2단지 2차라든지 뭐 양재 우성이라든지 응봉 대령 일제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이면서 실제로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렵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이렇게 지목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이 한 50호 이상에 대한 부분도 완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거론했던 여러 가지 리모델링 완화 정책이라든지 또 구조 안전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표는 되었는데 실제로 좀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비해서는 리모델링 시장의 사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이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재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택 기금이라든지 또는 지방 재원들을 마련해서 단지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내력벽 철거 문제 이것들도 조속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층이나 세대 간의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리모델링에 대한 평면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정축과 아울러서 이와 같은 구조적 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이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기본 계획처럼 각 지자체라든지 대규모 이런 강력시 중심으로는 이 같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에 맞는 사업의 어떤 구조들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그동안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을 보면 이제 복지라든지 주거 안정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봤지만 실제로 이제 거주민에 대한 안정 대책은 이제 지원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모델링 조합 측의 입주자 대표회의죠. 이런 곳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위한 이런 장치들, 특히 이제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주민이라든지 의결권자의 한 3분이 동의라든지 의결권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전체의 80%에서 75% 이렇게 완화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도 이제 50% 이하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이런 구조들도 굉장히 좀 제도적 만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 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0%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보합,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별 매매가로는 서울의 경우 강북권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강남권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는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으며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R1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